진짜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표현 자체가 과하지 않으시잖아요. 원래 건조하신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9번 상가 같은 경우는 저는 오래 안 갖고 있어요. 9번 상가 자체는 결국은 사는 순간 파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 돈이네요. 네, 이게 다 이게 돈이네요. 저기는 진짜 용이 될 곳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통 크게 네. 2달이 아니라 한 5달 준다고 하세요. 그러면 2,800이잖아요. 그쵸.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뭐 그러면 이 물건 어차피 그러면 450만 원 월세예요. 네. 한번 볼게요. 지금 수익률 5% 생각하신 거죠? 수익률은 만약에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이 정도 입지면은 5% 맞추면 팔릴 것 같긴 해요. 금매 6%는 충분할 것 같고 결국은 금리가 피벗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떨어질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니, 그러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상가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도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6% 생각하시지만 기준금리가 지금은 미국이 뭐 그렇고 한국이 지금 3.5%인데 같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3% 되거나 뭐 2.5%가 됐을 때 6%가 아니라 5%에도 팔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뭐 1년일지 2년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2년 정도 봤을 때 5%에 맞추면은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보고, 앞으로 왜냐면 여기는 신규로 수요가 더 늘어나는 자리니까 네네.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2년 정도 더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일단 요거 10만 원 가지고 일단 생각을, 임대료 10만 원을 올렸을 경우에 네. 12달이고 요걸 네. 5%로 해볼게요. 5% 하면은 2,400만 원이에요. 네. 10만 원 기준으로 5%로 했을 때 수익률. 근데 지금 30만 원이라고 치면은 요 30만 원을 올리고 대신에 그만큼 렌트 프리를 주면 네. 렌트 프리를 5개월 줬을 때 이게 450만 원에 5개월이면 5개월 줘야 돼요? 4개월 주면 안 되나요? 4개월 해볼게요. 네네네. 4개월 하면은 1,800만 원이잖아요. 네. 1,800만 원이고 네. 대신에 나는 월세를 일단 30만 원 올린 거예요. 네네. 그 30만 원 올렸을 때에 5%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매매가 상승은 10만 원일 때 2,40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30만 원이면 7,200만 원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서로 임차인분도 웃으면서 사인할 수 있고 네. 임대인분도 결국은 내가 5개월 못 받아서 1,800이지만 매도했을 때는 7,200의 수익이 나니 수학적으로 해보면 결국 5,400만 원이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쵸.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네. 5년을 계약해 놓은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금리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네. 5%에 매각을 해버리면 그 새로 사시는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계약이 아직 3년이 더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매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4개월 줘도 괜찮겠네요. 저는 4개월이면 사실 저희가 덜 받는 거랑 그쪽이 덜 내는 거랑 같잖아요. 1,800만 원 비슷하잖아요. 5년 동안에. 아무튼 이게 낫겠다. 근데 결국은 네. 매도할 생각이 네, 저는 매도할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근데 이거 팔기도 좀 아깝긴 한데 사실은 이것도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해결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재계약이 다 해결됐는데요.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네, 이거 되게 고민하던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이제 열심히 한번 따라서 하시면서 네. 보면은, 근데 이거 투자하신 것도 보니까 입지를 잘 보시는데요? 이게 제가 한의원을 하다 보니까 맨날 그런 것만 봐요. 여기다 한의원 하면 잘 되겠다. 보이거든요. 한의원은 기본적으로 배우 세대를 한 몇천 세대 정도로 보시죠. 저는 그래도 한 근방에 한 5천 세대는 있어야 5천 되지 세대. 않나. 그러니까 금방이라고 하면은 도보 한 10분 이내 거리. 그렇죠. 보시면 네. 되고. 근데 요새는 더 중요한 게, 예전에는 지리적인 공간이 중요했다면 요새는 광고가 중요해요. 광고. 마케팅을 해야 그쵸, 되고, 그쵸.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차 공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 제가 속히는 직업도 약간 성공 공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요즘 병원도 사실 마케팅도 그렇고 영업력이잖아요. 영업을 엄청 해야죠. 예, 그리고 네. 그 원장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환자분을 케어하는지에 네. 따라서 거기 오는 만족도에 따라서 더 단골이 되는 거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상가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좋아해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직원이 있어요. 네네. 우리 같이 제 한의원에서 옆에서 너무 든든하게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는데, 종무사로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월급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근데 능력 있고 출중한 직원들을 이제 오랫동안 내 사람으로 이제 같이 네. 가려면 비전지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경매를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좋은 분이시네요. 그래서 책을 4권을 산 이유도 네. 한 거는 관심 있어 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관심 있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 친구는 끼가 보여서 제가 보니까 잘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또 바쁘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친구의 어떤 급여를 좀 더 올려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도와주면
나는 천군만마를 얻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면 좀 경제적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 월 500 정도 받으면 만족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랑 같이 일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뭐 실장급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있는 것이고, 그거 외에 너는 잘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넌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고, 천안에 촌 아파트라고 조그만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한번 네가 재미삼아 할 때 내가 종잣돈으로 2-3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된 거라서 이번에 그래서 이거 수업 듣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제가 여유가 너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뭐 이렇게 따로 집안에서 뭐 돈을 대줘서 개원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가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들은 어우 잘 번다 잘 번다 하겠지만 저는 저한테 이렇게 많이 돈을 쓰거나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좀 이제 빚을 다 갚았어요. 사실은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 올라갈 때 와이프 명의나 뭐 해가지고 빚이 한 10몇 억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싹 뭐 팔고 이래가지고 정리를 했고, 빚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죠. 고금리 시대인데 빚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그렇죠. 편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모이는 돈들이 완전 투자금이 돼버리니까 네.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주식을 손을 댔거든요. 네. 한 3년 동안 한 마이너스 한 2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주식은 해보니까 저 같은 타입은 조금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근데 저는 아파트 구입한 것도 와이프가 사자고 해서 산 거예요. 네.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2배가 올랐어요. 주식은 제가 뭐 공부 막 책 막 한 20권 보면서 막 했는데도 뭐 제 뜻대로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적당하게 그냥 뭐 배당 좀 들어오는 그런 안정적인 주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나머지 좀 큰 금액은 50% 넘는 금액은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은 병원급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만약에 망하면 이제 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는 나이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조금 더 레벨업 하는데 투자를 할까, 사업적으로 투자를 할까, 아니면 재테크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와이프가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았고, 가능하면 좀 싸게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사고 싶으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고지식하거든요. 되게 보수적인 스타일인데, 제 결에는 부관함님이 뭔가 좀 이렇게 되게 모범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성실하고 이런 건실한 타입이셔서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을 왔냐면, 이분 더 뜨기 전에 오늘 와서 많이 친해져야겠다 이 생각을 왔거든요. 제가 완전히 리스펙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리시더라고요. 근데도 영광입니다. 저는 완전히 형님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냥 사실은 마음 편하게 왔어요. 제가 크게 고민하는 건 그 두 가지였고, 그 두 가지 큰 고민이 해결이 되면 그냥 다음부터는 제가 몰입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조언을 해주시고 이렇게 잘 가는 방향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제가 멘토가 한 분 계시거든요. 한의원 운영하면서는 있어서 그 형님 덕분에 제가 뭐 삶도 되게 반듯해졌고 사업도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또 이제 부동산 쪽의 멘토에게 같이 하시죠, 제가. 진짜로 저는 뭔가 요새 너무 막 이렇게 자기 과시나 자기 포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찐이 진짜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표현 자체가 과하지 않으시잖아요, 원래. 그렇죠. 약간 좀 건조하신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유튜브 분들은 원래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잘 없으셔서 오히려 저는 찐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물건을 이제 입찰을 할 때도 결국은 중요한 건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 시세인데, 제가 조사한 것보다 조금 그래도 더 낮춰요, 일부러. 왜냐면 변수라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500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도 그러면 그냥 한 470으로 낮춰버려요. 그걸로 해서 수익률을 역산을 해서 들어가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받으면은 완전 더 땡큐인 거고, 아니면 다음 물건 또 보면 되니까. 저 그 마인드에. 그래서 급하게 조급하게 해서 너무 좋게 봐도 안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보되 거기서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스타일인데, 이 수업도 사실은 제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교환을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이, 너무 사례 위주만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결국은 그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야지. 네. 왜냐하면 개별성이 워낙 큰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례를 이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뭐 C 물건을 요거에 그대로 적용은 또 안 되거든요. 네. 결국은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좀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형태의 강의는 없었기 때문에 들으면 오, 저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2주차, 3주차 들으시면은 실전반도 마찬가지로 네. 계속 나오실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네. 이거 실전반 교재 중에 한 장을 제가 여기다 보여드린 건데, 음. 이렇게 설명을 싹 해주고 이 법적인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왜 이래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딱 되는 거잖아요. 원리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것은 이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했고요. 바쁘시지만 온라인으로 저는 실전반도 다 등록은 해놓은 상태라서 들어봐야죠. 한번 네.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네. 있으면은 이 네. 카톡방 또 있으니까 여쭤보시면은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저는 구분 상가, 지금 다 이제 구분 상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상가 건물이 아니라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저는 오래 안 갖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상가, 구분 상가 자체는 결국은 사는 순간 파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금리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는 사서 맞추고 바로 내놔버려요. 길게 안 가져가요. 그렇죠. 예, 결국 이거는 눈 굴리듯이 스노우볼 효과로 해서 나의 시드를 늘려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부동산이고, 결국 여기서 시드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이 투자를 하면서 상가를 보는 안목, 그 다음에 실제로 임대 매매 경험이 쌓이면서 결국 토지 개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상가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땅을 사서 올리는 게 더 낫. 그게 최고봉이에요. 그게 가장 큰 부가가치가 있고 이익이 커서,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저처럼 부동산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주변에 저희 동료들도 보면은 결국은 토지에 가서 개발로 다 가세요. 그런 거 어때? 아파트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좋죠. 좋은데 옥석을 가려야 되죠.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이 전체 큰 지역을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쭉쭉쭉쭉 될 건데, 어디가 1순위인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투자금이 있을 때 결국 이걸 얼마나 잘 회전을 시켜서 불리느냐, 그 싸움인데, 그러면 시간을 절대로 이게 팩터를 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맞아요. 재건축하면 돈 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시간이 10년, 15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시드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구분 상가를 통해서, 그럼 10년이라는 시간이면 최소한 3번, 4번은 5번까지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네, 그 기간 동안 2억이 10억, 15억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나는 상가에 대한 실력도 늘어나고 시드도 늘어나는데, 반면에 여기 넣어놓으면 한 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돈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년 지났을 때 나는 이 경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랫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세대잖아요. 왜냐면 오래 사니까. 근데 이 기술을 지금 미리 공부를 해놓고 바짝 해서 한 2년, 3년 해서 딱 나의 무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기술을 90살 때까지 앞으로 한 4, 50년을 더 써먹을 수 있으니, 그럼 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또 기회들이 있고 수익이 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반드시 마련해 놔야 할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아파트가 편하긴 하죠.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되게 수동적인 투자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셨어요? 저는 5년 됐어요. 아. 저 회사 다닐 때 만들었습니다. 그 1인 법인 만드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지금은 가족 법인은 그럼 없으세요? 지금은 아직 저는 뭐 상속 고기까지는 네.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근데 만약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만드는 건 쉽죠. 그냥 일주일이면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투자하실 거면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금이라는 게 너무너무 복잡해 가지고, 특히 개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종합소득세도 고려해야 되고 양도세도 고려해야 되고, 이게 너무 복잡해서 결국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법인은 아주 심플합니다. 법인세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되고 경비세를 쫙쫙 해버리면서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상가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법인으로 하세요. 개인으로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실제로. 임장을 많이 다니면 좀 눈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연습 앞에 장사 없어요. 계속 많이 그럼 다니고. 임장은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 부동산 아니요, 저는 그 전에 그 전에 조사를 다 해놓고 가요. 저희 와이프는 아직 수업을 안 들어서 몰라요. 아, 네, 네. 구간하는 스타일을 아직 몰라서. 네. 저도 초반에는 그냥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네. 무조건 현장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가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을 투자해서 임장을 갔다 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리고 저거 얼마지? 라고 했을 때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루 날린 거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자료조사나 이런 거 손품 매핑을 다 해놓고 현장에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지 말고.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다 그림판으로 작업하시는 건가요? PPT. PPT요? 예, 프레젠테이션을 다 해. 그래서 시간이 처음에 할 때는 많이 걸렸죠. 근데 하다 보면 또 되게 좀 많이 빨라져요. 그 실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실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다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매핑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 주변의 상가를 분석을 해서 시세 분석을 이렇게 다 띄워놓으셔. 너무 편해. 너무 편한데 그 작업을 하기까지는 오래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무실이고 전용 25평인데 5,240인가 평당 96,000원. 2층에 마사지. 그 위치까지 이게 대로변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후면에 있는지까지 다 입지까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업종까지 다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것만 딱 들고 네. 있으면 뭐.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데이터로서 남아있어요. 이 지역에 내가 타겟팅한 물건이 경매든 일반 매매든 뜨면은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현재 추가된 데이터만 더 하면은 이게 다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 수도권 뭐 지방까지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결국 뭐 이런 페이지가 나와바리가 넓어지는 쭉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갖고 있으면 이 재산인 거죠. 그러네요. 이게 왜냐면 엄청 비싼 자료네 이거. 상가 전문을 하는 부동산에서도 이 정도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어요.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부가남님 그 공인중개사 따셨어요? 땄어요. 이렇게 보면 토지도 지번별로 해서 토지가 평수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 들어갈 지금 얼마고 토지 평당 가격이 얼마고 이 건물 같은 경우 사용 승인일까지 다 보고 이건 내부 매물, 실거래 매물 이렇게 매핑을 다 만들어 놓고 현장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편하겠다. 해당 타겟팅하는 물건이랑 비슷한 애들만 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개를 보고 나면 이게 얼마구나 가격이 딱 나와요. 근데 토지 투자할 때도 부동산 가봐도 두세 개 보여주면 끝이에요. 근데 저기 저 얼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땅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땅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번이 다 나오기 때문에 카카오 맵에서 보면은 땅 모양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다른 자료들 보면 제가 토지 모양까지도 다 이렇게 매핑을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딱 출력을 해서 근데 이게 준비하는 데가 사실은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이렇게 갔다 오면은 집에 오는 길에 아 지금 저 물건은 현재 나온 가격이 싸다 비싸다 적정가다 딱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죠. 전 임장을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녀서 오면은 거기 올라오지 또 보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다 남아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2층 물건도 주변에 있는 시세를 다 조사를 해보면 내 물건이 과연 임대가가 적절한지 아니면 내가 너무 비싸게 내놓은 건지 이게 가치 판단이 가는 거예요. 너무 싼지 더 올릴 수 있겠는데 그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 상가도 주변 상가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입지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저기는 임대료가 훨씬 더 싸.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되니까 지피지기 해야 되니까. PPT 잘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금방 하세요. 이거 그냥 단순 노가다. 이렇게 표 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도 이렇게 복사하고. 예, 이거 이거는 시세 그냥 네이버, 그러니까 상가나 토지나 봐야 되는 앱이 조금 다르긴 한데 상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임대 시세 보고 그다음에 뭐 점포 라인, 점포 거래소, 그다음에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까지 다 봐요. 블로그. 요즘에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마케팅 자체를 네이버에 올리지만 블로그가 더 정확하게 약간 상세하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 많이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무 좀 해봐. 나는 이런 기계 IT에 좀 약해서. 근데 이게 꼼꼼하게 하지. 꼼꼼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방법만 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실제 PPT에서 지도 붙이고 이렇게 박스 요거 만들고 실전반에서 할 거예요. 실전 문제를 가지고 제가 캡처를 어떻게 뜨고 이걸 하나씩 하는 거 다 할 그걸 거예요. 알면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잘 맞을 것 같아.
연습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뭐 4시간 걸렸던 게 그 다음에 3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여기 한의원도 있네요. 서초동에 한의원 3층에 85평인데 1,750만 원, 평당 20만 원. 좀 비싸다. 강남 이렇게 홍대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지역에 물건 나오면 아 맞다 그때 거 자료 열어놓고 이거 상태에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살아있는 호가들 임대시세들 더 추가해서 더 매핑을 얹혀버리면 데이터는 더 늘어나니까 나는 기존에 이 물건이랑 비슷한 비교 데이터가 10개였으면 이번에 추가하면서 한 5개 되면 15개를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거의 적정 가격은 15개랑 비교했을 때 얘는 그러면 평당 15만 원이 맞아. 14만 3천 원이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이 숫자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내가 봤을 때 경험상 이랬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다 돈이네요. 네, 이게 다 이게 돈이네요. 한 땀 한 땀. 부가남님 같은 경우는 교육 사업을 이제 하시니까 이렇게 여러모의 목적으로 다 방대하게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일반적인 그냥 다른 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걸 이제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로 준비를 하나요? 안 할 거예요. 아마. 이 정도로는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게 보는 상권 위주로 네, 일단 위주로만, 가야죠. 이거는 네. 뭐 거의 전국구잖아요, 지금. 이렇게는 저는 못할 것 같고, 야, 이거는, 이러니까 사업을 하시지, 교육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주로 본다면, 상가를 본다면은, 천안 아산도 괜찮나요? 좋죠. 괜찮아요. 왜냐면 천안 네. 아산도 저희가 보면은 왜 그러냐면, 강의 때는 그, 경기도 위로만 좀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 쪽. 토지 쪽. 그런 거고요. 천안시도 네. 보면은 인구를 보거든요. 이래갖고 네이버 치보면 천안시 인구가 늘어났다가 지금은 약간 보합에서 살짝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3군데밖에 없어요. 인천, 세종, 경기도 남부에 있는 화성, 용인, 평택, 오산 이런 데만 인구가 늘어나고요. 다른 데는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죠. 용인 괜찮아. 너무 좋죠. 용인은 앞으로 진짜 용이 될 지역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용인 너무 괜찮아. 아산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대기업이 있잖아요. 인천은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인천은 이제 서울의 위성도시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인천은 다시 늘어나고 있죠. 그러네요. 이런 지역만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가 늘어나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겠구나. 인천이 살기가 좋더라.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안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지금 수주를 엄청 많이 해서 신문에도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수주 물량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도 좋고 납기도 잘 맞춰주고 하니까 선주들이 이제 한국 조선사를 찾다 보니 수주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생각해보면 거제도, 울산 여기는 인구가 더 늘어나.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인 커터제가 있는데 그게 한 4배인가 5배로 커터를 늘려버렸어요. 왜냐면 사람 없어서 난리니까 정부에서 그걸 늘려서 외국인 숙련자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그분들 오시면은 식사도 하셔야 되고 커피도 드셔야 되고 병원도 가셔야 되니까 그런 쪽 돈이 도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더 보시는 게. 그러니까 거시적인 걸 이제 다 보고 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 신문을 경제신문을 보고 스크립에서 올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만 보면 되는데 근데 스크립 하는 거는 사실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같이 다 보시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부동산에 접목을 시켜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거시적에서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입지 분석 하나하나까지 다 해서 임대시세까지 다 뽑아낸 다음에 아 이건 얼마고 앞으로 이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수요는 더 늘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이 있겠구나까지 봐서 더 좋게 보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또 보수적으로 보고 전체를 이제 다 함께 보고. 그럼 땅은 주로 경기도 남부 위로 보시고 상가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렇진 인구가 좀 늘어나는 예, 도시 예, 위주로 예, 보시고 예. 수지도 괜찮아. 용인시 수지 좋죠. 근데 그 용인시 수지구는 원래부터 좋았던 데고 앞으로는 처인구가 좋아지죠.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거기가 대한민국 시총 1, 2등 하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거기다 반도체 공장 짓잖아요. 처인구 원산면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남사업 이동업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자 여기 들어가니까 저기는 진짜 용이 될 곳입니다. 네. 토지 쪽은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긴 한데 2년, 3년 내에는 이제 풀릴 거니까 물론 지금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용 계획서를 내서 토지 이용 계획서를 내서 그렇게 실제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 토지를 살 수가 있으니까. 온 보람이 너무 큰데요? 네. 아, 다행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엄청 잘했거든요, 주변에.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려갈 때 조심히 내려가시고. 네.